자, 이번에는 순환계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순환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 왼쪽에 있는 그림과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서로 연계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을 같이 연계해서 어떻게 똑같은 그림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면 먼저 심장의 명칭을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의 명칭을 정하는 방법은 심장을 크게 4등분으로 나누어야 하죠. 그래서 이렇게 나누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나눈 다음에 명칭을 방실 이렇게 이름을 지으라고 했는데, 위에부터 방실 이렇게 이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에 있기 때문에 심방, 심실, 심방, 심실 이렇게 되고, 오른쪽 왼쪽 정하는 방법은 내가 보는 방향으로 오른쪽 왼쪽을 정하면 안 되고, 이 심장은 다른 사람의 심장을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반대쪽인 이쪽이 우심방이 됩니다. 그리고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 이렇게 이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요번에는 이 오른쪽 그림과 왼쪽 그림을 같이 동시에 설명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하나씩 차근차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혈관에서 이제 혈액이 흐르는데, 이 심장 속에는 판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가 판막이냐면 바로 요게 판막입니다. 판막의 모양을 보면 혈액이 어디에서 어디로 흐를지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판막의 모양을 보면 혈액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올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위에는 우심방이죠.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혈액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심실에 가득 찬 혈액은 어디로 빠져나가느냐? 이렇게 위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우심실에서 혈액이 나가는 것을 첫 번째 시작이라고 한다면,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인 A는 동맥이 됩니다. 동맥. 심장에서 나가기 때문에. 근데 위에 있는 여기는 바로 폐가 됩니다. 폐에 있는 모세혈관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폐에서 심장으로 다시 들어오는 C는 정맥이 됩니다. 정맥. 그리고 혈액이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가 바로 좌심방이 되죠. 자, 1번 우심실에서 시작해서 A인 동맥. 그래서 이 동맥 이름이 폐로 가기 때문에 폐동맥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폐동맥. 그리고 세 번째 폐로 가서 네 번째 C. 바로 요 C는 정맥이긴 정맥인데 폐에서 나오니까 폐정맥. 그래서 폐정맥은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냐면 좌심방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1, 2, 3, 4, 5 이게 바로 폐순환의 경로가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면 이렇게 폐순환이라고 나와 있죠. 폐순환. 이 폐순환의 경로는 어디부터 시작을 하냐면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우심실. 그래서 왼쪽 그림과 비교하면 우심실, 분홍 색깔로 표시를 해볼게요. 우심실, 그리고 왼쪽 그림에 우심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심실에서 나가서 두 번째 이렇게 폐동맥으로 나가게 되죠. 폐동맥. 그래서 왼쪽 그림에서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 폐동맥이 됩니다. 폐동맥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바로 폐의 모세혈관.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면
폐에서 지금 이렇게 그물처럼 이렇게 돼 있는 요것이 바로 모세혈관입니다. 그 다음에 C인 폐정맥으로 돌아오죠. C 네 번째 폐정맥 이렇게 되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좌심방. 이 좌심방은 왼쪽 그림에서 보면 다섯 번째 좌심방, 바로 여기가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폐순환의 경로가 됩니다. 폐순환의 경로. 자, 그럼 여기서 또 추가로 알아둬야 될 게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동맥혈과 정맥혈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동맥혈이 흐르는 혈관이 어디냐, 정맥혈이 흐르는 혈관이 어디냐, 이것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많이 헷갈려 합니다. 동맥혈은 동맥에 흐르는 게 동맥혈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동맥혈은 산소가 농도가 높은 혈액이 흐르는 혈관. 산소의 농도가 높은 혈액이 흐르는 혈관을 동맥혈이라고 하고, 정맥혈은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은 혈액이 흐르는 혈관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 폐에 혈관이 폐를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왜 혈관이 폐로 가냐면, 우리 사람의 얼굴을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보면, 자, 사람의 얼굴입니다.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그려보면, 우리가 숨을 쉬는데, 우리가 숨을 들여 마실 때 바로 무엇이 필요하냐면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숨을 내쉴 때는 무엇을 내보내냐면 이산화탄소를 내보냅니다. 그래서 혈액이 이렇게 폐로 가는 이유는 폐로 들어온 산소를 가지고 가기 위해서 폐에 혈액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폐로 들어갈 때는 무언가를 버리는데 바로 탄소를 가득 싣고 와서 버리고 산소를 받아서 가기 위해 혈액이 폐로 갑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산소를 가지고 폐에서 나와서 폐정맥을 흐르게 되는 혈관은 당연히 폐에서 산소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어떤 혈액이 흐르냐면 산소가 많은 동맥혈이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산소를 어디까지 전달해 줄 거냐면 바로 온몸의 세포로 전달해 줍니다. 온몸의 세포에서는 세포 호흡이 일어나는데, 세포 호흡은 영양소와 산소가 만나서 에너지를 내고 노폐물, 이산화탄소, 물, 얘네들을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세포에 산소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이 폐에서 가져온 이 산소는 어디까지 가는 게 목적이냐면 폐에서 산소가 와서 이렇게 가서 세포까지 전달해 주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 굵은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한 곳이 바로 산소의 농도가
높은 동맥혈이 흐릅니다. 그래서 이 빨간 걸 지워보면 동맥혈이 흐르는 혈관은 바로 어디가 되느냐? 대동맥, 폐정맥이 됩니다. 동맥혈이 흐르는 혈관. 다음. 자, 그럼 이제 폐순환과 그리고 오른쪽 그림에서 이쪽 폐순환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어느 혈관에 많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다음. 좌심실. 좌심실에서는 혈액이 어떻게 나가냐면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가니까 이 D는 심장에서 나가니까 동맥이 되겠죠. 동맥.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온몸. 온몸에 있는 세포. 그리고 이는 이제 온몸 세포에 있는 모세혈관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온몸에 있는 세포로 가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B는 정맥이 되고 그리고 우, 심, 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몸으로 순환하는 온몸 순환의 경로는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좌심실. 그리고 두 번째, 대동맥. 세 번째, 온몸에 있는 세포. 그리고 네 번째, 대정맥. 그리고 다섯 번째, 우심방. 이렇게 됩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비교해 보면 온몸으로 나갈 때 첫 번째 좌심실에서 나가죠. 이 좌심실이 바로 어디냐면 이 좌심실이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동맥.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 대동맥. 그 다음에 온몸의 혈관. 그 다음 대정맥. 여기. 그 다음 우심방. 바로 여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오른쪽 그림에서 정맥혈이 흐르는 혈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몸의 모세혈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세포로 산소와 영양소를 전달해 줍니다. 그렇다면 세포에서는 세포 호흡이 일어나 에너지를 내고 노폐물, 이산화탄소, 물 이런 것을 발생시키는데 이 노폐물은 오줌으로 내보내고 물은 오줌과 땀으로 내보냅니다. 이 이산화탄소는 이산화탄소를 받아서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까지 갑니다. 여기까지 가서 바로 우리가 숨을 내쉴 때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죠.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빨간 굵은 화살표로 표시한 것이 바로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은 정맥혈이 흐르는 혈관입니다. 그래서 정맥혈이 흐르는 혈관은 어디냐? 대정맥, 폐동맥이 정맥혈이 흐르는 혈관이 됩니다. 자, 이것으로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을 비교하며 설명했습니다. 이제 동맥혈, 정맥혈이 어느 혈관에 흐르는 것인지 잘 이해를 하셨죠?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